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턴 대 아스톤빌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한 팰리스와 에버튼을 잡아낸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시티를 카라바오컵에서 떨어뜨린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네이선 존스 감독은 300이 플랜 A였으나 최근에는 압박을 가져갈 때 두 가지 포메이션으로 대형을 짜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워드프라우즈를 전방 3톱에 위치시키는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방 압박으로 볼을 탈취했을 때 워드프라우즈가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고 이승으로 킥의 정확성과 템포를 살리는 목적으로 해당 시프트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전에서 조직적인 압박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인버티드 풀백 양상으로 나와 중앙에 힘을 더해준 맨시티를 상대로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박 시퀀스가 좋아지자 상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덕분에 최근 4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에메리 감독 회의에서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레스터를 잡아낸다면 순위를 7위 정도까지 올리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에메리 감독 회하에서는 수비가 좋아진 것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리버풀에게 1대3으로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윙어들에게도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면서 수비 시에는 윙어들이 수비라인까지 내려와 600을 만드는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방법으로 메뉴를 3대1로 잡고 토트넘을 상대로도 2대0 승리를 만들어내는 등 역습 양상에 맞는 팀 컬러와 에메리 감독의 전술이 잘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측면을 활용할 역습이 잘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 윙어들이 600을 만들고 공격 시에는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에메리 역습의 골자인데 왼쪽 오버래핑을 전담하는 디뉴의 부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리버풀전에서는 공격진이 역습으로 찬스를 잘 만들어 놓고도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만회에 실패하는 등 공격 효율이 좋지 못한 아스톤빌라의 단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상승세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기민한 전형 변화와 압박 시퀀스가 상당히 좋았고 압박이 잘 통하자 수비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스톤빌라 역시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나 측면을 활용한 빌드업이 압박에 가로막힐 우려도 있고 공격진의 결정력도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루즈한 경기 양상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에버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울버햄튼에게 0대1로 패하면서 결국 강등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에스 감독은 우리는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며 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웨스트햄의 호조는 풀백들의 활약이 좋았다는 점을 이용했었습니다. 쿠팔과 크레스웰이 킥으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시도하거나 메잘라와 전방과의 연계로 전진성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가 풀렸던 모습이죠. 그러나 올 시즌 풀백들의 퀄리티가 모두 망가지면서 웨스트햄의 공격 작업이 전부 막혀버린 상태. 그나마 보엔이나 벨라마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는 있습니다. 수비는 지난 시즌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오고본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자 수비진을 리딩해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락세가 완연했고 이번 시즌도 오고본나가 핵심 선수만큼의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망이라면 에버튼의 공격력이 올 시즌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정도인데 윙어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에버튼의 공격을 폼이 떨어진 풀백들이 잘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에버튼의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잉글랜드 1부 리그 창립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을 1부 리그에서 버텨왔지만 팬들은 역사가 현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에버튼 선수단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파드 감독은 압박을 중시하는 스타일, 그러나 압박의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수단의 과부하가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윙어들의 희생이 상당한데 수비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작 공격에서 쓸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게다가 램파드 감독은 공격 시에 윙어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많은 터라 윙어 위주의 현 전술이 맞는 옷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압박 전술로 시즌 초중반에는 수비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으나 현재 에버튼의 수비가 장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술했던 이유로 인해 수비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와 카운터에 취약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점칩니다. 두 팀이 모두 기세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에버튼이 공격과 수비 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웨스트햄은 수책, 라이스 조합으로 중원에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 에버튼이 측면에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안토니오와 역습 상황에서 천병 역할을 해주는 보엔도 어느 정도 에버튼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팰리스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맨유에게 1대1로 비기면서 겨우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부상자들이 많았던 첼시를 상대로 몰아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맨유전에서도 마찬가지 실점 억제도 최근에는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전에서 지난 시즌 본인들의 팀에서 뛰었던 갤러거를 거의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측면 대비 중원이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드러나 버린 셈이죠. 지난 경기에서 슐럽은 팀의 약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미첼이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까지 더해지면서 측면에서 과부하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두쿠레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홀로 중원에서 빌드업과 수비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죠. 압박을 자주 시도하는 편이지만 압박 시퀀스가 모두 제각각 이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지고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후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최근 7은 리그 5경기에서 실점한 9골 중 8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자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방이 자아나 에제 등 윙어들도 제대로 된 볼 공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이 걸린 상태, 팀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기마랑이스가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어 이 자리를 대체해야 할 자원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기마랑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수비에서 공격을 전환할 때에는 거의 기마랑이스를 거치기 때문에 기마랑이스가 없는 뉴캐슬은 공수에서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이 6번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이적 시장에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루머가 피어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연관이 큽니다. 그래도 팀의 압박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이라 수비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양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전방부터 압박을 걸어 턴오버를 유도해 한 골을 넣고 수비적인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플랜을 짜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왼쪽 윙으로 자주 나오고 있는 조엘링톤이 활동량과 압박에 능한 자원입니다. 속도가 느린 댄 번의 기동성도 보완해주고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대목, 알미론의 한방 능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알미론이 2023년에는 득점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팰리스를 중앙 자원들이 공략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죠. 그러나 기마랑이스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적인 패스의 양과 질이 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고 알미론의 득점 페이스도 2023년에는 좋지 못합니다. 뉴캐슬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